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초집중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박세니 지음 알레이지 코리아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초집중을 활용하여 성적을 향상시키고 싶은 사람, 탁월한 성과를 내고 싶은 사람, 시험 합격 등의 성취를 내고 싶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중의 원리와 핵심을 한 권에 정리한 책입니다. 삶의 목표가 명확하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집중해야 할 것에만 집중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면 된다고 우리의 멘탈을 잡아주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요, 의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니라요, 멘탈이 약했던 것입니다.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요, 지식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분명한 접근 동기를 갖추어야 합니다. 어떤 결심을 할 때 동기부여가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은요, 그 결심을 이루기가 매우 쉽습니다. 동기부여가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원하는 것에만 집중시키면서 더 수월하게 목표를 달성해내는 것뿐입니다. 스스로 동기부여를 잘하고 집중력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시험을 보거나 성과를 내거나 타인과의 경쟁에서 당연히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크게 두 가지 동기가 있는데요. 접근 동기는 말 그대로 좋은 것을 추구하고 싶은 욕구를 가진 동기입니다. 내가 하고 싶고, 먹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을 위해서 생겨나는 욕구를 말합니다. 가령, 저분처럼 위대한 삶을 살고 싶어, 시험에 합격해서 훌륭한 전문가가 되고 싶어 라는 생각이 그렇게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연결될 때 나오는 동기가 접근 동기인 것입니다. 반면에 회피 동기는요, 내가 싫어하는 것을 피하고 겪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생겨나는 욕구를 가진 동기입니다. 예를 들어,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학생에게 어머니가 이번 시험에서 성적이 안 오르면 핸드폰을 압수할 거야 라고 했을 때 학생이 핸드폰을 뺏기기 싫어서 공부를 한다면요, 그것은 회피 동기가 작동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동기는요, 시간이 갈수록 힘의 크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회피 동기는 점점 약해지고 무기력감이나 자포자기의 상태를 만들며 점차 동기의 역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반면에 접근 동기는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꾸준히 유지되며 오랜 시간에 걸쳐 노력과 실행을 필요로 하는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동기입니다. 그래서 수험 생활뿐만이 아니라 인생 전체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려면요, 분명한 접근 동기를 갖추고 계속 그것에 집중하는 정신 구조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분명한 접근 동기가 없는 사람들은요, 외부 요인들에 의해 쉽게 집중이 흐트러지고 귀중한 시간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동기가 쉽게 힘을 잃고 자포자기의 상태가 되면서 자존감에도 상처를 입습니다. 접근 동기는요, 인생이 무엇인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자신은 누구이며 무엇을 원하는지를 제대로 알고 깨달은 사람만이 갖출 수 있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음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이나 운동은 물론이고 공부를 할 때도 이 공부가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를 인식하면요, 학습 능력이 상승하지만 도대체 왜 공부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학생들은 피로감만 쌓이고 지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마음 먹기 달린 것이고 그것에 따라 몸이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암시를 잘하는 사람은요,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매일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최면과 비슷한 상태에서 무의식의 언어인 상상력으로 자신이 최고의 성취를 이루는 모습을 떠올리면요, 그것이 무의식 깊숙하게 자리 잡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자기 암시의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시간을 갖고 자기 암시를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요, 점차 자연스럽게 이완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고 상상력을 동원하는 것이 수월해집니다. 그러면 자신의 건강에 관련해서도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잠재의식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은 항상 무엇인가 말하거나 속으로 생각하거나 스스로에게 중얼거립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는 이런 중얼거림을 자기 암시라고 하면요. 이런 자기 암시가 의미 있는 것으로 이어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의미 없고 자기 파괴적으로 흡수되어 스스로를 자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암시의 내용이 의미 있는 것으로 잠재의식 속에 형성된 상태이지만요.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 비하적이고 비생산적인 자기 암시로 자신을 망쳐온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성장 과정에서 잠재의식 속에 받아들인 암시를 무의식적으로 계속 행동으로 실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는 변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쉽게들 말하지만요, 실제로 결심을 이루고 변화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은요, 자신이 갖고 있는 기존의 생각과 관념을 변화시켰다는 것인데요. 그러려면 반드시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잠재의식에 충분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상상을 통제하지 못하면요,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상해야 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은요, 자신이 하고 싶고, 갖고 싶고, 원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합니다. 자신의 목표가 분명하게 느껴지기에 그 과정에 필요한 것들도 더 알아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모든 선택의 상황에 봉착할 때마다 자신이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그것을 가볍게 대충 선택하면 안 됩니다. 존귀한 자신에게 최고의 선택을 해주려는 진심 어린 마음을 갖춰야 합니다. 나는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 나에게는 이것이나 저것이나 똑같은 것 같아. 이런 말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선택의 상황에서든 그것이 아무리 사소하고 하찮은 것이라도 자신이 조금이라도 더 원하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선택이 모여 우리의 인생을 만듭니다. 또한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 갖고 싶은 것들, 되고 싶은 것들을 적은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최소 10개에서 30개 정도면 좋습니다. 버킷리스트에 적은 것들을 입으로 소리내면서 그것을 이룬 느낌들을 떠올려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 부분들을 다시 추려서 적은 다음에 항상 지니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면서 성공의 길을 찾습니다. 이건 세상에 존재하는 일종의 법칙이며 순리인 것인데요. 정말로 좋아하는 일을 찾은 사람들은 그 일에 스스로 완전히 고도의 집중과 몰입이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좋아하는 일이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것으로 타인들까지 집중시키고 몰입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그것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합니다. 부자의 마인드로 공부해야 합니다. 부자를 부자로 만들어준 그 일을 하게 된 계기를 살펴보았더니요. 그냥 우연한 기회가 생겨서가 29%로 제일 많았습니다. 또 시행착오를 겪다가 하게 되어서가 27%, 예전에 하던 일과 관련된 일을 하게 돼서가 12%, 상사가 놓친 기회를 내가 잡아서가 7%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자들은 어쩌다 우연히 하게 된 일로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우연히 하게 된 일을 남들보다 더 재미있게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재미를 결정짓는 주체는요, 언제나 나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자신이 하는 일을 스스로 재미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스스로 무시한 것입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더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재미있게 일하는 분들을 연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에 있는 전문가에게 피드백을 받고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읽으면서 재미있게 일할 준비를 스스로 해나가야만 합니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요, 보통 처음부터 재미있는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면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서툰 처음은요, 그닥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더 철저하게 노력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고 주변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점차 재미있어지는 것입니다. 초집중하는 과정을 거치며 점점 더 능통해질수록 그때부터 비로소 재미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오직 능통한 자만이 인생을 즐겁게 살아갑니다. 이제부터 공부든 일이든 인간관계든 더 잘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합니다. 그런 자세로 살아가면요, 결국 행복한 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당장 자신이 처해진 상황 속에서 재미를 만들어가는 것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세상의 본질을 깨우치지 못한 사람이 우연히 한번 성공한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위기 때마다 생각을 바꿔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때 바꿔야 하는 것은요, 무엇이 아닌 어떻게입니다. 음식점을 하다가 안 되면 카페로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안 되는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잘 될지를 제대로 분석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은 어떻게는 생각하지 않고 무엇을 할까에만 집착합니다. 인생은 각자가 처해진 상황과 조건 속에서 누가 어떻게를 잘 반응하고 처신했느냐 하는 것으로 달라집니다. 이것을 모르면요, 끝까지 남들은 무엇을 해서 성공했는데 난 그 무엇을 못했기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잘못된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은 상황에 따라 마구 달라질 수 있지만요, 어떻게는 쉽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현재까지 살아온 방법과 방식을 쉽게 바꾸지 못합니다. 사람을 파악할 때 그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바로 어떻게 하고 살고 있는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넌 뭐가 되고 싶어? 라고 자주 묻겠지만요.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어떻게 공부하고 생활하는지를 파악하고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무엇을 해봤는가 보다 어떻게 해왔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고객들을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업을 더 성장시킬 수 있을까?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을 생각하고 그 대답을 찾아가는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세상에 그냥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남들보다 특별하게 성취하고 실력을 세상에 증명해낸 사람들은요, 남들보다 이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면서 더 제대로 된 방법을 찾아내고 실천한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을 생각하면 성공과 돈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목표를 크게 가져야 합니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노력의 크기는요, 개개인의 꿈에 비례해서 만들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남들보다 노력을 더하고 덜 하는지는 그의 인생 목표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노력하면 된다라고 말하기 전에 필요한 것은요, 더 나은 인생을 원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사람은 인생의 목표를 고정하는 순간 그것을 위해서 발휘해야 하는 최소한의 노력만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타고난 능력이 출중해도 대충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절대 치열한 노력은 할 수 없습니다. 공부를 해도 인생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은요, 절대로 공부를 열심히 할 리가 없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자신이 받는 보수만큼만 일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완전히 반대로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자신의 보수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습관을 갖추고 그 습관이 모든 생활 속에서 더 강화되고 내면화되도록 애를 쓰고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적당히 살겠다라는 생각과 타협하고 그런 생각에 잠식당하면요,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삶에서 계속해서 멀어질 것입니다. 자신의 목표를 크게 잡는 사람이 더 노력하고 결국 성공합니다. 목표의 크기만큼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꿈을 더욱 크고 높게 가져야 합니다. 성공한 인생을 먼저 이뤄낸 사람들이 꾸준히 노력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는다면 자신도 분명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노력을 덜 하겠다는 어리석은 틀로 세상을 살면요, 처음에는 남과 비슷하겠지만 시간 속에서 반드시 뒤처지게 됩니다. 더욱 노력하겠다라는 틀로 살면요, 당장은 힘이 더 들겠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면 가속도가 붙어서 처음보다 적은 노력을 해도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이를 것입니다. 모든 것은 무의식 차원에서 자연의 법칙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바로 평생의 진정한 목표를 세우고 그냥 어떠한 핑계도 없이 초집중해서 삶의 모든 순간에 최선의 노력을 하라고 조언을 아끼지 않는 책입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멘탈을 꽉 잡아주는 책인데요. 꼭 한번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